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이 있죠. 네, 자, 원자핵은 또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지지?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예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네, 자, 이 플러스 전하가 얼마냐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양성자의 수가 바로 뭐야? 전자수입니다. 원자 번호. 원자 번호, 네, 이게 원자 번호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에도 관여를 해. 네, 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는데 이 중성자는 동위원소를 결정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질량에도 관여를 해. 네. 자, 동위원소가 뭐였지?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어,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맞아요. 원소 네, 번호는 같으나 양성자 수는 같으나 똑같은 말이지. 네,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질량이 다른 원소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전자는 역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이 마이너스 전하도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에요. 네, 자, 요게 자, 양성자수하고 똑같아. 중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2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 그게 원자설의 변천과 함께 이제 우리가 따져주게 되거든.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원자설의 변천이 나오죠? 이제 나옵니다. 네, 그거 이제 요거는 지우고 원자설의 변천과 구조를 밝힌 실험을 봅시다. 네, 자, 원자설의 변천 과정과 그 다음에 구조를 밝힌 실험에서 원자설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죠? 돌톤입니다. 돌턴이에요, 돌턴. 근데 돌턴의 원자는 아무런 입자도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냥 딱딱한 공과 같아. 음, 딱딱한 공 모양이다라고 하면 이게 돌턴의 원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음, 자, 그런데 톰슨에 의해서 네, 음극선 실험이 일어나요. 음, 자,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하는 거야. 네, 그러면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원자에 전자가 표시돼야 되거든, 이제. 네,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뭔가 플러스를 띈 것이 있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플러스가 분포되어 있는 곳에 중화할 만큼의 전자가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은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요. 음, 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한 거야. 네, 그런데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요. 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하는 거야. 원자핵, 자, 원자핵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원자핵이 표현돼야겠지. 이렇게 플러스가 6개 있으면 6개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마이너스를 띤 놈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라고 불러. 근데 러더퍼드는 전자가 도는 길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음,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야. 또 전자는
원운동한다. 이것도 틀려요. 네. 도는 거야. 근데 돈다라는 게 가깝게 돌 수도 있고 멀리 돌 수도 있고 이건 원궤도가 아니지. 네. 그렇게 요거를 러더퍼드 모형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러더퍼드 모형이 만약에 맞다면 있지. 이 네. 모형이 맞다면 네. 수소 스펙트럼은 수소 스펙트럼은 연속이 나와야 돼. 음. 맞다면 연속이 나와야 돼. 근데 자, 보어라는 사람이 네. 수소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어요. 자, 수소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선 스펙트럼을 얻어냈거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보어는 뭐라고 하겠어? 야, 러더퍼드 네 모형 틀렸던데? 라고 얘기하겠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도는 길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어는 껍질 모형이라고 불러요. 음. 자, 껍질 모형으로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 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다른 원자설에서는 전자가 원운동하는 게 아니고 돈다야 그냥. 아, 그러니까 플러스를 중심으로 가깝게 돌다가 이렇게 멀리 돌고 그러면 이거 원운동이 아니지. 네. 이거는 어떻게 나선 운동이라고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가깝게 돌기도 하고 멀리 돌기도 하는 거는 원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네. 돈다야. 자, 그런데 보어는 껍질 모양으로 전자를 원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원자 모형은 있지. 네. 플러스를 중심으로 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공간에서 배치를 나타냈어요. 음. 자, 그래서 이거를 현대는 오비탈이라고 불러. 오비탈. 자, 오비탈은 전자의 발견 확률이에요. 전자 발견 확률 함수다. 음. 자, 이 오비탈에서도 전자는 발견될 확률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지. 네. 전자는 원운동한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그렇죠. 틀리죠. 원운동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따지는 거니까 원운동이 아니지. 네. 자, 그러면 이런 원자설을 거치면서 원자설이 변천이 되는데 자, 그러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자,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뭐냐면 음극선관이라 그래서 이렇게 빈 유리관이고 요 속에는 진공이야.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극을 하나 설치하고 이쪽은 이렇게 도넛 모양을 하나 설치했다고 봐봐. 그리고 네. 여기에다가는 형광물질을 발라놨어. 음. 자, 우리 형광물질은 자, 켜놓고 불을 끄면은 거기에 에너지를 가진 게 부딪히면 빛이 나거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강하게 걸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음. 그림자가 생기고 그 가운데 뻥 뚫린 자리에 빛이 막 나는 거야. 이게 빛이 나. 그 얘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뭔가가 이동했다는 뜻이지. 네. 자, 그림자는 왜 생기지? 빛의 무슨 성질 때문에? 거기까지. 이걸 음극선이라 그랬고 네. 그림자는 빛이 사물을 돌아가지 않잖아. 네. 직진하기 때문에. 음.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직진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아, 예, 그 직진하는.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똑같은 장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 놓고 여기에 전기장을 걸었어. 전기장을. 전기장을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를 딱 걸어뒀어. 자, 여기에 플러스를.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여기에 마이너스와 여기에 플러스를 걸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음극선이 직진하지 못하고 플러스 극으로 휘어져 버려요. 네, 자, 그러면 음극선은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그렇지,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이거를 알아낸 거야.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은 장치를 만들고 아주 예민한 바람개비를 달아놨어요, 속에다가. 네, 바람개비를 달고 똑같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바람개비가 안에서 회전을 해요. 네, 그 얘기는 뭐야? 뭔가가 충격을 주는 게 부딪혔다는 뜻이잖아.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여 플러스 극으로 직진한다. 그림자가 직진성 때문에 나타나니까. 그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플러스 극으로 휘었다는 얘기는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떼야죠. 네, 이렇게 알아냈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바람개비가 회전했다는 얘기는 음극선은 질량을 가져야 돼. 네,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톰슨의 실험에 의해서 뭐가 발견이 되는 거냐면 전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음, 전자는, 그리고 이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인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야. 알겠죠? 네, 자, 근데 과학자들은 있지 죄다 도둑놈들인 거 알아? 어,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과학이 발전하는 원리이기도 해. 어떤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나 하잖아? 그러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따라붙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변형을 시켜. 그러다 보면은 마구마구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거든.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누군가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이런 톰슨에 의해서 음극선 실험에 의해서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 양성자도 발견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누구냐면 자,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골드슈타인의 양극선 실험. 자, 이 사람은 자, 이거 봐봐. 네, 자, 톰슨은 진공을 했죠. 네, 여기다가 수소를 넣었어요. 약간의 수소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도넛 모양을 똑같이 달아놨어. 그리고 여기 양쪽에다가 이렇게 형광물질을 발라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양쪽에 모두 그림자가 생겨. 음, 여기도 생겨 그림자가.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빛이 나고 여기도 빛이 나. 그럼 봐봐.
이렇게 지나간 거는 톰슨이 발견한 음극선이지. 네. 이렇게 지나간 것도 있단 얘기죠. 네. 이게 양극선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면 양극선은 어떻게 해서 발견되는지 봐봐. 여기 수소를 집어넣었다 그랬지. 네. 수소가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음극선이지요. 네. 전자가 수소를 때려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수소 이온이 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 이게 양성자거든. 네. 양성자니까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겠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양성자도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가 발견. 골드스타인의 양극선 실험으로 양성자 발견.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했는지 또 살펴보자 말이야. 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가 뭐냐면은 네. 헬륨의 2의 4, 2 플러스. 자, 이거는 헬륨 원자핵이에요. 음. 헬륨의 원자핵이니까 전자를 모두 잃은 놈이지. 네. 자, 그런데 얘는 이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에 납에다가 이게 납이야. 납에다 홈을 파고 여기에 방사성 원소를 넣어놨어요. 네. 방사성 원소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 맞은편 앞쪽에 금박을 세웠어. 음. 금박을 세우고 그 주변을 형광띠로 이렇게 둘러놨어요. 형광띠. 자, 그리고 불을 딱 끄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금박의 뒤쪽에서 무수한 반짝임이 나. 음. 어? 그러면 금박을 뭔가가 통과한 거잖아. 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도 반짝반짝거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쪼꼬미인 거, 요거는 많이인 거. 그치? 네. 그다음에 이런 데서도 반짝이는 거는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어, 튕겼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네. 어, 요 실험을 요런 실험을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야, 톰슨 네 원자 모형이 맞다면 있지. 톰슨아, 네 원자 모형이 맞다면 자, 원자 톰슨 원자는 이렇게 됐잖아. 이게 플러스가 있고 이 플러스를 중화할 만큼 전자가 박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원자는 중성이야. 그렇죠? 네. 근데 알파 입자는 이 원자를 통과했지. 금박을 통과했으니까. 네. 그래, 통과하면은 자, 잘 봐. 알파 입자는 자, 플러스를 띈 거야. 얘는 2 플러스잖아. 헬륨 원자핵이니까. 네. 그러면 플러스를 띈 놈이 중성을 지날 때 휘어지는 게 있을까? 거의 직진만 가능해. 이런 뜻이에요. 자, 직진만 나타날 거야.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여기 직진한 놈이 있고 조금인 놈, 많이인 놈, 튕긴 놈이 있지. 네. 근데 얘는 플러스란 말이야. 알파 입자는 헬륨의 2 플러스 이온이야. 플러스 네. 양이온이죠. 네. 양이온이 중성을 지난다고 해봐. 여기가 중성이야. 그러면 양이온을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이 속에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직진만 할 거 아니야. 네. 통과는 해야 되고. 음. 여기에서 통과는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통과하는데 직진만 나타나 휘어지거나 튕기는 놈이 있을 수가 없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톰슨 이 원자 모형이 맞다면 얘네는 이제 직진만 나타나야 되고 휘어지거나 튕겨나간 놈이 없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음. 근데
근데 내 모형으로는 봐봐 하면서 자기 모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플러스가 모여 있어. 그리고 이 주변을 마이너스 전기를 띤 놈이 돌고 있어요. 6개가.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는 이제 플러스를 띈 놈이 멀리 지날 때는 그냥 통과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지나다가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가까워졌지. 가까워졌지. 네. 가까워졌으니까 무슨 힘을 받아? 그 튕기지 그 총력을 받을 거 아니야. 밀어내는 힘. 네, 청력. 네. 그러면 얘가 휘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근데 얘가 우연히 더 가깝게 지나. 그러면 더 큰 힘을 받죠. 네. 그럼 더 많이 일 거 아니야. 음흠. 그 다음에 중심에 부딪혀봐. 그러면 튕겨 나올 거 아니야. 네. 저 세 가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잖아. 맞습니다. 통과하는 것, 쪼꼬미는 것, 많이 이는 것, 그 다음에 튕겨 나온 것도 설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원자 모형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톰슨의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러더퍼드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첫 번째. 자, 알파 입자가 금박을 통과했지. 네. 왜 통과할 수 있냐면 원자의 대부분은 원자예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야. 음. 맞는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있지. 그 잠실에 야구장 있지. 야구장. 네. 그 야구장 가운데다 엄지 손톱만한 쇠구슬을 딱 떨어뜨리면 그게 원자 핵의 크기고 네. 나머지 그 야구장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야.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빈 공간이라는 얘기지. 네. 자,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 중심은 자, 이렇게 밀어내야 돼.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플러스 전하가 밀집되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또 원자 중심에 튕겨 나오려면은 질량이 밀집되어 있어야 돼. 질량이 모여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발견된 게 뭐냐면 원자 핵은 극히 작은 공간에 질량과 플러스 전하가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있지. 아직은 원자 질량은 설명이 안 돼. 음. 설명을 못했어요. 왜 설명 못했을까? 어. 중성자가 아직 발견이 안 됐잖아. 어. 왜냐면 중성자하고 양성자를 합친 게 원자의 질량이거든. 네.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뭐라고 하냐면 근데 있지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중심에 질량을 가진 또 다른 게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계산한 질량과 실험으로 계산한 질량과 실제 질량을 비교했더니 실험으로 계산된 질량이 훨씬 작아. 그 얘기는 중심에 전기를 띠지 않는 또 다른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을 해줘요. 어. 그래서 러더퍼드가 중성자 존재를 예측하고 나서 그러면 옳았구나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실험을 훔쳐가겠지.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체드윅이에요. 최대위. 자,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을 해내요. 자,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이 사람은 자, 여기에 똑같이 납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금박을 안 하고 네. 베릴륨 박으로 해놨어. 베릴륨 박. 베를린. 음.
자, 베릴륨은 되게 가벼운 원소예요. 금속이. 자, 왜냐면 잘 봐. 네. 금은 되게 무거워, 원소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 음. 볼링공에 탁구공을 던져서 네. 볼링공에 맞고 탁구공이 튀어나와서 볼링공 움직일까?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죠. 왜냐면 볼링공은 너무 탁구공하고 질량 차이가 너무 많아. 네. 근데 테니스공 세워놓고 탁구공을 던졌어. 그러면 테니스공도 맞고 움직이겠지. 네. 맞아요.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어. 여기서 알파 입자가 베릴륨박에 충돌할 때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중성자야. 음. 이 중성자를 최도익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중성자가 왜 가장 나중에 발견이 되냐면 얘네들은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전기적 현상에 의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거든. 어. 자, 그래서 최대익의 중성자 발견까지 원자설의 변천 과정을 쭉 배워봤어요. 자, 그래서 거기 108쪽에 나오죠? 네, 나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원자의 구성 이렇게 나오니? 네. 자, 원자의 구성 요거는 아까 배운 거니까 그 밑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원자의 구성은 원자 핵과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얘가 원소 번호라 그랬죠? 네. 원소 번호를 결정한다. 그리고 얘는 질량에도 관여한다. 네. 그리고 얘가 동위원소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질량에 관여한다. 그리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이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하게 돼요. 화학적 성질. 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성의 원자라고 하는 거. 원자는 모두 중성이에요. 네. 중성의 원자라고 하는 건 무엇과 무엇의 수가 같아야 중성이라고 할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지. 그렇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돼요. 네. 자, 양성자 수는 원소 번호라 그랬죠. 네. 그런데 자, 원소의 질량수. 질량수는 질량에 관여하는 양성자 수하고 뭐를 더해야 되지? 중성자 네, 수입니다. 중성자 수를 더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자 말이야. 나트륨 요게 11, 23 이런 숫자가 있을 때 밑에 있는 거는 번호, 네. 위에 있는 거는 질량수예요. 네. 자, 요거 보고 대답을 해볼까? 번호가 몇 번이야? 11번입니다. 그러면 양성자 몇 개? 양성자는 11개입니다. 네, 양성자 이런 게. 그러면은 전자도, 전자도 11개입니다. 중성자는? 12개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이걸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야. 탄소 6에 12짜리하고 6에 14짜리 보면은 네. 양성자는 둘 다 6이죠. 네. 전자도 둘 다 6개죠. 네. 중성자는 몇 개 몇 개야? 6개하고, 8. 8개입니다. 네. 요 둘 간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동위원소입니다. 이게 동위원소예요. 가끔은 이런 것도 있어. 7, 14라고 하는 거. 얘는 7, 7, 7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왼쪽 거하고 14라고 하는 숫자가 같아서 두 동족? 개가 같다. 동중 원소라고도 동중, 표현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위원소까지 설명을 했어요. 네. 자, 평균 원자량 나오죠. 예. 이 평균 원자량은 1단원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거라. 네. 자, 여기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 존재비를 구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네. 이게 시험 문제 혹시 나온 적 있나? 이게 그 공무원 시험 중에서 관연도 한 15년 사이에 그러니까 국내 공무원 시험 관연도 15년 사이에 딱 두 문제 나왔었습니다. 평균 원자량이?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몇 천 문제 중에서 두 문제 나오긴 했는데, 어. 자, 그러면 요거는 앞에서 1단원에서 배웠으니까 넘어갈까요? 네,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1단원에서도 배웠어, 우리.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오죠. 네, 요거를 이제 배워볼 거야.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이제 실험을 했는데, 네, 자, 이 사람의 실험은 수소 방전관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수소 방전관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요 유리관에 네, 양쪽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준비해 놓고 여기다 수소를 집어넣어 놨어.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강하게 걸어요. 그러면 전기가 방전한다 그러지. 네, 빠지직하고 빛이 나, 빛. 이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한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프리즘에 통과시켰다는 뜻이에요. 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항상 같은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항상 같은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는 전압을 바꿔준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바뀌나? 아니죠. 네, 수소의 양을 더 많이 넣으면 바뀔까? 아니잖아. 네, 항상 같은이라 그랬으니까. 네, 자, 그런데 어떤 스펙트럼이 나왔냐면, 자, 선생님 그 내용 정리하고는 반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선이 4개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선이, 자, 요게 656 나노미터라고 써 있고, 네, 맨 오른쪽에 410 나노미터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요게 파장이야. 네, 파장이 길다. 여기는 짧다. 파장과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하거든. 네, 여기는 에너지가 작다. 여기는 에너지가 크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진동수는 또 비례. 여기는 에너지하고 비례해요. 작다, 크다야. 근데 이 스펙트럼은 눈으로 보였겠지. 네, 그럼 무슨 광선이겠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니까. 그 가시광선, 네.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면 가시광선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색이 무슨 색일까? 빨간색인지 자주색인지 헷갈립니다. 빨강색이야, 빨강색. 네, 저, 이게 빨강이고, 네, 이게 보라색이거든. 네, 그러면 잘 봐봐. 빨간색 바깥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적외선은 빨강색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에너지네. 음, 그리고 보라색이 자주색이잖아. 네. 그래서 자외선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음. 아, 얘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실험해도 꼭 요 스펙트럼만 찍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실험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 플러스를 중심으로 자, 껍질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껍질이에요. 무한대까지 있는데 자, 껍질을 K, L, M, N 껍질이라고 부른 거야, 이 사람은. 네. 자, 근데 사랑아 여기 봐봐. 요거를 이렇게 잘랐다고 해봐,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요것과 비교했다고 해봐. 음. 요 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멀리 있다가 가까워지지 않아? 네. 이 모양이 똑같이 나오네? 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아, 이게 맞아. 라고 해서 껍질 모형을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네.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K 껍질, 그 다음에 요게 L 껍질.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수소는 전자가 하나가 있죠. 네. 그러면 몇 번째 껍질에 있는 게 가장 안정할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안정합니다. 아니야.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안정하겠지. 가장 안쪽에 있을 때 안정해요. 자, 어, 이 전자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라고 불러. 네. 바닥 상태 전자라고 불러. 자, 파랑아, 이렇게 생각해봐. 건물 꼭대기 옥상에다 너 거꾸로 매달았다고 해봐.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지. 에너지가 높아. 네. 근데 바닥에 세워놓으면은 뭐 불안해? 어, 아니잖아. 네, 그 최외각 전자를 그 잘못 자, 생각. 이건 최외각 전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선 네. 자, 가장 안쪽에 하나에 있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 하는데 이 네. 전자는 바깥으로 무한대까지 뜰 수가 있어. 네. 요 모든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부르거든. 네. 자,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야. 그러면은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흡수해야 흡수해야 되겠지. 됩니다. 네. 어, 에너지를 흡수해야 들뜬 상태가 돼. 그러면 들뜬 상태는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거는 아주 빠르게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겠지. 네. 이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방출됩니다. 네, 방출돼요. 그게 뭘로 나오냐면 빛으로 나옵니다. 음. 요게 빛으로 나와요. 이 빛을 스펙트럼으로 찍으면은 이 껍질 모양대로 스펙트럼이 찍히는 거야. 음. 이해됐어? 네, 이해되었습니다. 자, 요 그림을 110페이지의 맨 윗그림에다 하나 그려놔야 돼. 이거 그 영상으로 복습하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이 그림을 또 요렇게 그려보자. 요거를 세로로 세워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네. 자, 요게 첫 번째 껍질. N은 1, K 껍질이에요. 그 다음에 N은 2. 자, 그 다음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껍질.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거든. 네. 근데 자, 이렇게 들뜬 전자가 중간을 아무 데도 거치지 않고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요때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방출이 되냐면 자외선이 방출돼요. 자외선은 눈에 안 보이죠? 네. 네, 이거를 밝힌 사람이 라이먼이라고 불러. 음,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빛이 나온다. 이건 자외선 영역이에요. 자외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 두 번째로 떨어질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자, 요것과 6에서 2, 5에서 2, 4에서 2, 3에서 2. 자, 요것도 자외선인데 네. 이게 가시관. 음,
자, 가시광선이 이렇게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발머라는 사람이 밝혔어요. 발머 계열이거든? 네. 자, 그럼 봐봐. 가시광선 몇 개 나왔어요, 여기서? 가시광선 4개 나왔습니다. 4개 나왔네? 그러면 네. 이 4개는 요것과 같지 않을까? 요거는 요것과 같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이 나와. 그렇다면, 자, 이제, 자, 요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알아낼 수 있냐? 요게 무슨 색이야? 3에서 2로 떨어진 게 3에서 2로 떨어진 게, 이게 빨강이겠지. 네. 4개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잖아. 네. 그리고 이게 보라색의 에너지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러면 잘 봐. 이 빨강은 3에서 2로 떨어질 때, 요거는 4에서 2로 떨어질 때, 요거는 5에서 2로 떨어질 때, 요거는 6에서 2로 떨어질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어. 음, 자, 여기 보라색이라고 썼잖아, 왼쪽에. 네. 그러면 이 보라색은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떨어졌냐라는 얘기야. 음, 그렇구나. 6번째 껍질에서 2번째 껍질로 떨어져. 네. 그게 요거 보라색, 요거. 그 네, 다음에 맞습니다. 빨간색은 이게 3번째에서 2번째로 떨어진다. 네, 약하니까.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 빨강은 3번째에서 2번째로 떨어지고. 그 네. 다음 거는 4번째에서 2번째. 그 다음은 5번째에서 2번째. 그 다음 보라색이 6번째에서 2번째로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아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어, 이제 가시광선 옆에 자외선이, 이제, 바닥 상태로 떨어진 건데, 그, 아니야. 요 자외선은 바닥 상태로 떨어진 게 아니지. 2번째로 떨어진 거. 아, 그, 7번째에서 2번째. 8번째에서 2번째. 이런 건 모두 자외선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가시광선은 그 6번째에서 세 두 번째, 번째까지.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지. 3번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 네, 요게 바로 무슨 에너지가 나오냐면, 파센이라는 사람이 밝혔다 그래서 파센 계열이라 그래서 이게 적외선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아,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적외선 맞잖아. 네, 알겠지? 네, 자, 이런 것도 역시 그 밑에 그림을 그려 넣어야 돼.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네, 111페이지에 보면 보어 수소 원자 모형의 해석. 첫 번째,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 일정한 껍질에서 원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원운동한다. 이 사람이 원운동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쪽부터 껍질 이름을 어떻게 부르기로 했어요? KLMN, KLM, 그 다음에 N은 1, 2, 3, 이렇게 껍질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근데 이 껍질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예요, 이게. 그래서 각 껍질의 에너지는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이다. 자, 첫 번째 껍질은 1의 제곱분의 1312 마이너스로 해주면 돼. 이게 에너지야. 아, 두 번째 껍질은 2의 제곱으로 넣으면 되고, 세 번째 껍질은 3의 제곱으로 넣으면 되겠지. 네, 그게 각 껍질이에요. 네 번째. 자, 안쪽 껍질 전자는 쉽게 표현할게.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간, 어, 나갑니다. 올라간다. 그게 뭐야? 높은 에너지 준위에 네, 바깥 껍질로 갑니다. 바깥 껍질로 준위의 껍질로 옮겨가요. 그걸 전이한다 그러거든. 전이할 수 있고 음, 반대는 방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쵸? 네.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은 수소의 스펙트럼이 계속 선 스펙트럼으로만 나왔지. 네. 그게 뭐냐면 수소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음, 자,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만약에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야. 네. 자, 그리고 자, 껍질이 바깥 껍질로 갈수록 자, 높아질수록 이웃한 껍질과 에너지 차이는 작아지죠. 네. 좁아져요. 에너지 차는 작다. 그러면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에너지 차이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를 빼주면 돼요. 자, 이게 에너지 값이라 그랬으니까 네. 만약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에너지 차이 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12분의 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12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거든. 음, 빼주라 그랬으니까 네. 요게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래 그 다음에 같은 껍질에서 원운동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해석을 한 거야. 음, 이해됐니? 네, 이해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의 껍질 모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원자 모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은 선생님이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것까지를 할 거거든. 네. 자, 그러면 오비탈을 배워볼 거예요. 자, 오비탈은 네. 아, 전자의 발견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발견 확률 함수야. 그리고 실제로 오비탈 끝은 명확히 정의할 수가 없거든. 네. 정의할 수 없다. 그런데 오비탈 끝도 없는 거 우리 어떻게 배워? 그래서 전자 발견 확률이 90% 되는 거리까지를 오비탈 크기로 정한 거예요. 네. 요게 바로 오비탈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1s 오비탈은 어떠냐? 구형인데요. x축이 핵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요게 확률인데 자, 요런 그림이 나와.
그랬을 때 여기까지를 크기라고 하자. 요 면적이 90%가 되는 점까지를. 거리가 멀어질 때 확률이 전자의 발견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죠. 네. 근데 ES 오비탈은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좀 달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크기로 하자. 그랬을 때 요놈하고 요놈을 합친 게 90%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ES는 여기에 0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비탈을 이제 확률로 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비탈을 외워야 하는데 잘 봐. K 껍질 N은 1이죠. 네. 첫 번째 껍질에는 무슨 오비탈만 있냐면 S 오비탈만 있어. S. S만 있어.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껍질은 L이죠. 네. 자, 여기는 앞에서 그 전 껍질이 가졌던 오비탈은 그대로 다 있어. 그럼 뭐가 있겠니? 1S. S가 있죠. 네. 그 다음에 P가 새롭게 나와요. 자, 근데 요 S와 요 S가 구별돼? 네, 됩니다. 구별돼? 1S하고 2S로. 그래, 그거를 이렇게 해야 구별이 되지. 아, 네. 이렇게 구별하기로 한 거야. 그랬을 때 앞에 주양자수 이 n이라고 하는 게 주양자수거든. 네. 주양자수를 표시를 하면은 되는구나. n은 3이죠. 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오비탈이냐면 3s 3p가 있어. 네. 3d가 새롭게 나타나. 그 다음 n은 4. 그러면 여기도 4s 4p 4d 5. f가 새롭게 나타나. 네. 그 다음에는 모두 f로 끝내면 돼요. 음, OS, OP, OD, OF 이렇게 끝내라는 얘기야. 네. 자, 여기에서 전자를 이게 오비탈이라 그랬잖아. 네. 자, 이 오비탈의 특징도 배워야 돼요. 자, 요 왼쪽을 지우고 S 오비탈은 모양이 구형이에요. S 오비탈은 구형이야. 구형은 방향성이 없죠? 네. 자, 방향성 없다. 그리고 핵으로부터 거리만 같잖아. 네.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 발견 확률이 똑같아요. 모든 곳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똑같아. 음, 모든 방향에서 같다야. 그리고 S 오비탈은 제일 중요한 게 몇 개가 있을까? ES. 한 개가 있어요. 한 개. 아, 네. S 오비탈 몇 개라고요? 한 개입니다. 한 개.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R형이라 부르거든. 아령형. 네. 얘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 자, 얘는 어떻게 있냐면, 자,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세 개. P 오비탈은 몇 개라고? 세 개입니다. 세 개. 어떻게 네. 있냐면 PX, PY, PZ. 자,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S 오비탈은 이렇게 자, X축, Y축, G축이라면은 1S는 요만하고 2S는 이거보다 커요. 네. 근데 P 오비탈은 이게 X축, Y축, Z축으로 해서 X축으로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걸 PX, PX. Y축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PY, Y. 그 다음에 이렇게 Z축으로 서 있으면 PZ라고 하거든. 네. 자, 이런 것이 세 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자, D 오비탈부터는 개수만 외우자. D 오비탈 5개. 다섯 개. F 오비탈은 몇 개일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7개.
이 아, 숫자를 봐봐. 1, 3, 5, 7 이렇게 나가 있잖아. 네. 저거에 바로 오비탈 수예요. 음, 근데 이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거거든. 네. 전자를 채울 때 잘 봐. 네. 이걸 외우는 거야, 이거. 오른쪽에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를 대각선으로. 1번. 대각선으로 긋는 거야. 2번. 3번. 수능이나 뭐 이런 데서는 여기까지만이거든. 네. 근데 대학에서는 여기까지도 나와요. 자, 이 순서가 뭐냐면은 전자를 채우는 순서야. 어, 전자가 제일 먼저 채워지는 오비탈은 누구? 1S입니다. 거기에 다 채우면 어디로 올라가? 2S로 갑니다. 그렇지. 그 다음은 2P로 갑니다. 맞아요. 2P. 그 다음이 3S, 3P, 네? 4S, 3D, 네. 4P, OS. 음,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해놓고 있죠? 네. 나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외워요. 지금도. 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자를 채우는 순서가 되거든. 네.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봐봐. 네. 각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 수는 몇 개일까? 각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수. 존재하는 오비탈 수.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 있어? 2개. 아니지. 첫 번째 껍질은 하나. S오비탈 하나라며. 네, 하나입니다. 네. 그게 하나 있잖아, 하나.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껍질은 몇 개 있어? 2개 있습니다. 아니죠. 요거 하나에다 이게 세 개라며. 아, 아, 그럼 네 개죠. 네. 세 번째 껍질은 몇 개야? 9개입니다. 그렇지. 네 번째 껍질은 7, 16개입니다. 맞아. 그러면 n제곱 개네. 네. 봐봐, n제곱. 첫 번째 껍질에는 1이니까 1의 제곱 하나. 네. 두 번째 껍질은 2의 제곱은 4. S 하나, P 3개. 음, 그쵸?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를 채우는 오비탈 순서야. 그러면 자, 이제 전자를 채우는 규칙을 배우는 거야. 음, 자,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네. 자, 113쪽에 양자수 밑에 전자를 채우는 규칙 있죠? 전자를 채우는 규칙. 네, 있습니다. 거기부터 배울 거란 말이야. 음, 자, 그럼 잘 봐봐. 네. 전자를 채우는 규칙. 자, 첫 번째가 싸움의 원리예요. 싸면 쌓는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 1층 짓지 않고 2층을 지을 수 있나? 없습니다. 없죠. 네. 마찬가지야. 자,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진다. 그러면 파랑아 여기에서 봐봐. 에너지가 제일 낮은 오비탈이 누구라는 뜻이야? 1S입니다. 그 다음은 2S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이 2P입니다. 네, 그렇게 채우라는 뜻이에요. 그 순서대로. 음흠. 자, 저게 싸움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파울리 베타. 자, 파울리 베타 원리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봐봐. 금지 법칙이라고 써 있어. 네. 금지 법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는 절대 어긋나서는 안 돼라는 뜻이야. 어, 파울리 베타 원리는 어긋나면 무조건 틀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뭐냐면 한 오비탈에는
최대 2개까지. 최대 몇 개까지? 최대 2개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오비탈에는 전자를 안 채울 수 있어? 한 오비탈에는 전자 채워야 어, 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안 채울 수 있어. 네, 하나 채울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2개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 2개까지만 채워라. 근데 2개를 채우는 방법이 여기서 정해져. 쌍을 지어 채워진다. 근데 쌍을 짓는 방법이에요. 쌍을 지어. 자, 우리가 쌍을 지을 때 전자를 화살표로 표시할 때는 업하고 다운이 쌍을 지은 거예요. 음, 전자를 업과 업 또는 다운과 다운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파울레 베타 원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이 뭐냐면 훈투의 규칙이에요. 자, 훈투의 규칙은 홀전자가 가장 많은 전자 배치를 따른다. 요거거든. 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둘 이상 존재할 경우 쌍을 짓기 전에 빈 오비탈 먼저 채워라.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이 세 가지 법칙이 전자를 채우는 규칙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자, 각 껍질의 총 오비탈 수는 몇 개라 그랬죠? 각 껍질의 총 오비탈 수 2개입니다. 에이, n의 제곱. 네, n제곱이라 그랬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 껍질의 최대 수용 전자는 네, 잘못 들었습니다. 최대 수용 전자수. 전자수 각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수는 몇 두 개일까? 개입니다. 어? 자, 한 껍질에는 한 오비탈에는 2개씩이니까 2n 네.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음, 거기에 최대 2개까지니까. 이건, 그렇지? 네, 다 까져먹었네. 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제 이해됩니다. 네.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채워지니까 네, 오비탈 수가 n제곱이면 거기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n 제곱이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있지, 이거 봐봐. 불가능한 전자 배치를 제외하고 불가능한 전자 배치를 제외하고 불가능한 전자 배치가 뭔지 알아? 금지, 요거야, 요거. 파울레 베타 원리가 어긋나면 불가능해. 네. 금지시켰잖아. 금지 법칙이라 그랬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 법칙은 무조건 어긋나면 안 되는데 음, 싸움의 원리하고 훈트의 규칙은 어긋날 수 있어. 음. 전자를 채우는 규칙에 어긋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등 들뜬 상태?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불러요. 어, 전자 배치이다. 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114페이지에 빈자리가 또 있는데 여기에는 그림을 2개를 반반씩으로 나눠서 그릴 거야. 자, 이 네, 그림은 수소의 경우 수소는 단전자라고 하거든. 네.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 그림인데 1s, 2s, 2p, 3s, 3p, 3d 이렇게 돼요. 음,
자, 요 짝대기가 뭔지 알겠어? 오비탈이에요, 오비탈. 네, 오비탈. 그래서 P오비탈은 3개, D오비탈은 5개, S오비탈은 1개, 이걸 표현한 거야. 네. 근데 수소의 경우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만 같으면 같죠? 대신 주양자 수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3S나 3P나 3D가 모두 3이라는 숫자가 같으니까 에너지가 다 똑같아 이게. 네. 알겠니? 네, 네. 그래서 수소는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만 의존한다. 누구의 경우만? 수소의 경우만, 네. 수소의 경우만.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림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전자를 채울 거예요. 자, 헬륨 이상. 헬륨 이상은 우리가 다전자라고 불러. 다전자는 전자가 2개 이상인 거. 자, 그랬을 때는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있죠? 네. 에너지. 그걸 여기서 쓰는 거야.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대각선으로 그려야겠죠? 네. 여기다 그어볼게. 1S, 2S, 2P, 3S, 3P, 4S.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에너지가. 음. 알겠니? 네. 자, 그럼 여기에 전자를 채울 거야, 이제. 네. 여기에 전자를 채울 텐데, 잘 봐. 하나를 채울 땐 여기에 이렇게 채우면 되죠. 이게 싸움의 원리야. 네. 아래부터 채워라. 근데 두 번째 전자는 어디에다 채워야 돼? 반대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채워져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이렇게 채워졌다면 이거는 뭐다? 불가능한 전자 배치. 네, 불가능한. 불가능하니까 이런 전자 배치는 있을 수 없다. 또는 네.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졌어. 이거는 뭐야? 들뜬 현상입니다. 그렇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야. 네.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채워야 돼. 그 네. 다음에 EX도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네. EP에는 전자가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 이 P는 하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데나 우선 첫 번째는 하나 아무데나 하나 채워질 때는 처음 채워질 때는 맨 왼쪽부터 채워줘야 합니다. 아니야 아무데나 들어가도 된다니까. 아, 왼쪽부터가 아니야. 이거는 아무데나 채워도 바닥 상태야. 두 번째 전자는 어디다 채우느냐 이렇게 채우면은 세 번째 훈주 규칙에 위배된 거야. 네. 자 저기 봐 쌍을 짓기 전에 비노비탈이 여기 2개나 있죠. 네. 그러면 쌍을 짓기 전 비노비탈 먼저 채워라 그랬으니까 얘는 둘 중에 아무데나. 음, 자, 세 번째 전자는 반드시 빈자리. 빈자리. 네 번째는 어디에 채워야 돼? 아무 곳이나, 아무데나. 여기 채워도 돼요. 또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그 아, 다음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3개 채워지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전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홀전자? 홀전자라고 불러. 네. 쌍을 짓지 않은 것. 땅을 짓지 않은 홀전자. 이렇게 불러. 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자를 헬륨 이상에서는 이렇게 전자를 채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전자 배치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를 배워요. 자, 전자 배치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배울 거예요. 전자 배치로 알 수 있는 사실들. 자, 첫 번째 홀전자수. 쌍을 짓지 않은 전자수를
네. 홀전자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서는 있지 규칙성이 있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일 때 1, 0, 1, 2, 3, 2, 1, 0의 규칙성이 있어요. 음. 자, 저거는 왜 그럴까? 이거를 하랑이가 이제 전자배치를 자꾸 넣어봐야 되거든. 네. 자, 우선 또 두 번째.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를 묻는 경우가 있어. 음. 전자 한 개라도 채운 오비탈이에요. 전자 한 개라도 채우는. 근데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라고 표현하면은 전자 몇 개를 채운 걸까? 전자가 두 개가 최대니까 전자 두 개를 여기? 채운 오비탈을 말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오비탈을 셀 수가 있어. 그 음. 다음에 자, 네 번째 원자과 전자수라는 말이 나오지. 들어봤죠? 네, 들어보았습니다. 이건 뭐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냐면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예요. 자,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를 또 뭐라고도 부르지? 최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맞아요. 최외각 전자수라고도 불러. 최외각 전자수. 자, 그런데 최외각 전자수가 있지. 네. 전자수가 한 개부터 일곱 개까지는 원자과 전자수도 한 개부터 일곱 개까지도 치고 네. 최외각 전자가 8개일 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일까? 0개입니다. 네, 이걸 0이라고 쳐요. 어. 자, 그럼 다섯 번째. 주기.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의 가로줄이거든. 네. 가로줄. 자, 이 주기를 결정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정. 자, 전자가 한 개라도 채워진 껍질수예요. 또 껍질 수로 주기를 결정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있다. 몇 주기? 1주기입니다.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있으면? 2주기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따지는 얘기야.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있으면 3주기. 네. 네 번째도 있으면 4주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족이 있어요. 족. 주기율표에 네. 세로줄이거든. 자, 이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의 모임이거든. 네. 즉 이건 뭐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들이 족을 형성해. 그러면 자 보자. 자, 족을 결정하는 거 배워볼까요? 네. 결정. 원자과 전자수로 결정을 하는데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 두 개일 때는 1족, 2족이라고 불러요. 네. 3개부터 7개까지는 13족부터 17족이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0일 때를 18족이라고. 이게 바로 족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아직 잘 모르겠지? 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 몇 개 채워볼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자, 요거 지우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네, 자, 수소 1번이죠. 네, 수소 1번 어떻게 채워야 돼? 1S, 1S에 하나 이렇게 채우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헬륨 2번이에요. 네, 1S에 둘. 1S에 둘. 아까 우리 한 오비탈에는 최대 몇 개까지? 전자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 들어가니까 S 오비탈에 두 개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리튬은 3번이지요. 네, 얘는 어떻게 채워야 돼? ES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1S 2ES 뭐냐, ES 하나입니다. 그래, 1S에 두 개, 2S 하나잖아. 네, 베릴륨은? 1S 둘, ES 둘입니다. 붕소는? 1S 둘, ES 둘, EP 하나입니다. 맞아요. 탄소는? 1S 둘, ES 둘, EP 둘입니다. 질소는? 1S 둘, ES 둘, EP 3입니다. 탄소는? 1S 둘, ES 둘, EP 4입니다. 자, 플로리는? 1S 둘, ES 둘, EP 5입니다. 네온? 1S 둘, ES 둘, EP 6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 네, 맞습니다. 그래, 나트륨 11번이에요. 그대로 또 채워봐. 아마 1S 둘, ES 둘, EP 6, 3S 1입니다. 맞아. 이렇게 채우면 되잖아. 네. 자, 그리고 마그네슘은 12번이에요. 네. 1S 둘, ES 둘, EP 6, 3S 둘입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13번. 네. 1S 둘, ES 둘, EP 6, 3S 둘, 3P 하나입니다. 그래. 이렇게 쭉 채우면 되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 봐. 수소하고 헬륨은 몇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있어? 어, 첫 번째 그래, 껍질. 이게 껍질수잖아. 첫 번째 네. 껍질에만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일주기. 일주기. 여기 봐. 주기는 전자가 한 개라도 채진 껍질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봐봐. 얘네 여기까지 봐봐. 몇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졌어? 두 번째 껍질까지 두 채워졌습니다. 번째 껍질까지야, 이게. 네. 그러니까 2주기. 이주기.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있죠? 네. 그러니까 3주기. 3주기. 뭐가 어려워? 네. 그 좋습니다. 다음에, 자, 원자가 전자수를 세자.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한 개입니다. 네, 한 개. 이건 한 개인데, 얘는 몇 개? 얘는 0개입니다. 0개예요, 헬륨은. 0개. 왜냐면 헬륨은 18쪽에 있거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원자가 전자 몇 개? 리튬은 한 개입니다. 한 개. 그 다음에 베릴륨은 두 개입니다. 얘는 세 개입니다. 얘는 네 개입니다. 그래 이렇게 세는 거야. 이건 아, 5개. 다섯 개. 그러면은 얘는 몇 쪽이 몇 쪽이야? 얘는 이주기, 5족입니다. 5쪽이 아니고 15쪽. 15족입니다. 3에서 7개까지는 13에서 17쪽. 네.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홀전자 수 세는 거 잘 봐. S오비탈은 하나밖에 없죠. 네. P오비탈은 3개가 있지. 네. 이렇게 3개 있는 곳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홀전자 아니야. 네, 맞습니다. 여기는 홀전자가 2개네. 네. 여기는 3개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홀전자가 몇 개야? 두 개입니다. 그래, 2개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홀전자가 한 개입니다.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홀전자의 규칙석은 1, 0, 1, 2, 3, 2, 1, 0 이렇게 변한다고. 음.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네. 요거를 외워야 예. 그 다음에 얘들을 또 풀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양자수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네. 15쪽에 선생님이 얘를
풀어놓은 게 있어, 4개. 네. 이거를 파랑이가 좀 외워야 돼. 이쪽까지 다. 아,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아, 아까 전에, 러더퍼드하고 테드까지 했었을 때, 어, 원자의 구성이, 그, 대부분의 질량이 원자 핵이라고 했으니까, 어. 그러면은, 이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이 원자 핵이니까, 이제 그러면 원자라는 부피 안에 이제 원자 핵이 대부분의 질량이다 보니까 그럼 원자 핵은 밀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원자의 그 밀도가 되게 커요. 음. 엄청나게 커. 알겠지? 네. 그 그리고 다음에는 없어요? 어 제가 뭐냐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어, 그 이 문제를 수학은 못 하는데 이제 외우는 건 자신 있어가지고 이 외우는 쪽은 좀 어느 정도 좀 아는 것 같긴 합니다. 어. 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쭉 가르쳐 준 거 우선 외워. 네, 다 외우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그러면은, 파랑아 조금 더 나가줄까? 그 얘까지? 어,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자, 얘. 네, 115쪽 봐봐. 네, A라고 하는 원소가, 네, 자, 요렇게 전자 배치가 돼 있거든. 네, 요거를 요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더 보기가 쉬워. 네. 자, 요렇게 그려 놓으면은 이제 잘 봐. 첫 번째. 홀전자 몇 개? 벌전자 3개입니다. 3개죠. 두 번째.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은 오비탈은 하나, 둘, 셋, 5개입니다. 맞아요. 5개. 전자가 모두 채워진 거는 2개입니다. 2개, 2개예요. 자, 그다음에 원자가 전자는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5입니다. 아, 15족입니다. 원자가 전자는 5개. 아, 네. 그다음에 주기는 주기는 2주기입니다. 2주기. 그다음에 족은 족은 15족입니다. 15족.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근데 B를 봐봐. 1S 둘, 2S 둘, 2P에 6, 3S 둘, 3P에 4, 4S 하나 이렇게 돼 있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바닥 상태니? 이거는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인가? 바닥 상태는 안정한 상태. 4S. P에는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어? 안정한 상태군. P에는 6개까지 채울 수 있어서 그래, 거기 4개 채우고 하나가 올라갔지. 네, 들뜬 상태입니다. 그래, 들뜬 상태지. 그러면 잘 봐. 이제 문제는 바닥 상태로 답하다. 바닥 상태로 답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예.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거는 3P5로 네. 맞아요. 네. 3S 둘, 3P에 5으로 고쳐놓고. 자, 두 번째 홀전자 몇 개? 바꿔두면은 홀전자는 1개입니다. 잘 푸네. 세 번째.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틀렸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입니다. 네, 9개예요. 네. 그 다음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은 전자가 모두 채워진 8개입니다. 네, 8개. 그 다음에
주기는 주기는 3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는 원자과 전자는 17쪽이, 아니, 7입니다. 그렇지. 족은 17쪽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C2 플러스가 네, 이렇게 돼 있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 플러스는 뭐를 의미하죠? 전자를 잃은 거잖아. 네, 양이온이지. 그러면 자, 첫 번째 C 원자 번호 몇 번? C 원자 번호 6번입니다. 어? 8번입니다. 아니, 아니죠. 잠깐만. 수헬리베 붕탄. 2개 잃었는데 10개 남았잖아. 4번입니다. 아이 뭐야. 다시 2개 잃어서 10개 남았다니까. 원래는 몇 개였어? 사랑아 2개 잃었는데 10개 남았어요. 12개입니다. 그렇지. 2번이지. 원자 번호. 그래서 이거를 바닥 상태로 답하라 그러면은 네. 상태로 답하라 그러면 이걸 1S 둘, 2S 둘, 2P에 6, 3S 둘 이렇게 놓고 자, 두 번째 홀전자 몇 개? 홀전자 2개입니다. 홀전자 다시 아, 0이죠. 그 C로, 아니, 12번째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5개입니다. 다시 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하나, 둘, 이게 3개,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3개니까 6. 아, P 오비탈은 3개라 그랬잖아. 예, 그 위에 거 보고 했습니다. 1S, 요걸 2S. 보고 해야 되고. 아, 그러면 전자가 모두 채워진 거는 전자가 모두 채워진 거는 그러면 6개입니다. 주기는 주기는 2주기입니다. 3주기요. 3주기, 네. 원자가 전자는 원자과 전자는 2입니다. 그래서 족은 2족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D2-가 있죠. 네, 자, 그래서 D 원자 번호는 D 원자 번호는, 2-는 2개 얻은 거야. 네, 2개 얻어서 몇 개가 있어 전자가. 네, 2를 빼면은 6이니까, 16쪽이니까, 뭐야. 자, 저게 2개 얻어서 18개 있잖아. 네, 그러면 원래 자기 거 아닌 거 2개 빼면 16개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10, 그러니까 맞습니다. 16개. 네, 자, 바닥 상태로 답하라. 바닥 상태로 답해라. 문제가. 그러면 1S 둘, 2S 둘, 2P에 6, 3S 둘, 3P에 넷 이걸로 답해봐. 네, 홀전자 몇 개? 열, 홀전자는 2개입니다. 네, 2개. 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전자가 채워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입니다. 전자가 모두 채워진 거는 채워진 거는 7개입니다. 주기는 주기는 3주기입니다. 원자가 전자는 원자과 전자는 그 바닥 상태로 걸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얘기하라 그랬잖아. 원자과 전자는 그 6입니다. 그래서 족은 네, 16쪽입니다. 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네. 전자 배치로 알 수 있는 것들이야.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s오비탈 전자수분의 네. p오비탈 전자수가 1인 경우에 2주기에서 1s들, 2s들, 2p에 넷 이렇게 돼야 돼. 3주기는 1s들, 2s들, 2p에 6, 3s 둘. 그럼 어, 봐봐. 둘, 네. 둘. 넷이죠? 네. 여기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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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이니까 여기 여섯. 어, 이렇게 찾아내야지. 만약에 이게 1.5가 되는 거 있을까요? 1.5가 되는 거는 1s들, 2s 둘, 2p에 여섯. 네. 그 다음에 1s들, 2s들, 2p에 여섯. 3s 둘, 3p에 셋. 네. 그러면 1.5가 나오잖아. 맞습니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저 근데 문제 빨리 풀려면은 이것도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해놔야.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대각선으로 걸어. 이게 채우는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걸 외워야 돼요.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었잖아. 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이 에너지는 얼마일까? 이렇게 되면은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떨어진 거야?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높은 에너지가 네 번째 에너지지. 네. 그러면 네 번째 에너지를 4의 제곱분의 1312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12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K라고 해보자. 네. K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6분의 K죠. 네. 마이너스 1분의 K잖아. 네. 1분의 K. 그러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16분의 15K. 6분의 15K. 이건 16분의 16K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은 빼기는 더하기니까. 네. 만약에 자 다섯 번째에서 세 번째로 떨어졌다고 보자. 네. 그러면 델타 E는 어떻게 돼? 높은 네. 에너지가 5의 제곱이죠. 네. 이걸 K라고 하고 마이너스 세 번째 제곱. 두 번째 제곱 K. 이렇게 하면 돼요. 3, 3은 9. 9 더하기. 그러면 얘는 얼마야? 25분의 마이너스 K 네. 마이너스 9분의 K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9 곱하고 여기다가는 25 곱하면 음. 9 곱하기 25분의 25에서 9를 빼면 얼마야? 16입니다. 16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